네, 김혜영입니다. 올해 제가 이순이 됐습니다. 나이 60이 됐습니다. 이 육아에서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뒀다고 그래서 이제 지우학이라고 그러죠. 지우학. 30이 되면 이제 그 뜻이 확실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0이 되면 불혹. 흔들리지 않는 나이. 맹자는 이제 부동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어떤 좀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이제 40이고, 50이 지천명이죠. 천명은 아는 나이죠. 자기의 삶의 존재가, 당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이. 그게 이제 지천명이고, 60이 되면 이제 이순이라고 하죠. 이제 귀가 어떻습니까? 순해지는 나이. 20년 정도 됐나요? 그 도올 선생님이 그 노자와 21세기라는 그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EBS에서 이제 특강 형태로 이제 한 몇 번 했는데, 꽤 했죠? 몇 번이 아니라 꽤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야, 동양에 이런 철학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 그냥 몰입이 되고, 하여튼 인기가 뭐 굉장히 있죠. 근데 그 일부에서는 이제 강의가 좀 이상하다. 이제 약간 이제 수준이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근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수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수용이 돼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은 이제 나름 엄청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갖고 하는 거지만, 나름 이제 교훈적인 거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강의고, 내가 덕을 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나를 비판할까?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대담을 한번 했어요.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다 찍어가지고 텔레비전에 이제 보여줘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도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제가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이런 공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섭섭하다. 그때 도올 선생이 6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추기경님이 아주 편안하게, 쉽게, 말씀하신 게 이순이에요. 나이 60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김 선생이 그랬지 않으셨냐, 강의하실 때.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좋은 말을 해도 순해지고, 나쁜 말을 해도 순해진다. 그런 나이가 60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도올 선생님이 이제 뿅 갔죠. 한 방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무게, 삶의 내공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순을 맞아서, 태극. 그동안 제가 이제 태극 강의를, 따져보면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도 오늘 또 강의하는 건 또 약간 일부, 첨가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왜, 이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태극기가 있잖아요. 태극기가 다 여기 주역에서 나온 사상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게 무극이에요. 아무 극이 없어.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혼돈 같은 거죠. 혼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게 혼돈 같은 존재, 혼돈 같은 존재. 케아스라고 하죠. 케아스. 이게 영어로, 이제 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혼돈 같은 존재가 이제 이른바 이제 무극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적으로는 이 혼돈이라는 게 상당히 질서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혼동이다 그러면 이제 무질서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함 속에서 이제 태극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태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극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질서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딱 나누죠. 음양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뭡니까? 음이고, 요게 양이죠. 이제 잘못 썼네? 잘못 썼으면 미안합니다. 요게 양. 그 다음에 요게 음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령 우리가 해가 이게 여기서 비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양이잖아요. 또 이렇게 비치면 여기도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이고 여기 음인데, 이제 항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질서가 생겼죠. 이제 태극이 생겼죠.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음양론이 되고, 양에서도 이제 또 나눠지고 또 음에서도 또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태양이 되고, 이게 사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사상의학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사상인데, 이게 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태양이라고 한다. 음이 큰 게 두 개 있으니까 이거 태음이라고 하자. 응? 그러니까 음에서도 이렇게 소양이 있고, 여기 이제 태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양에서도 태양이 있고 소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요 사상이 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태양에서도 나눠지고, 또 소음에서도 나눠지고, 소양에서도 나눠지고, 태음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곤이다. 그 다음에 요건 감이다. 요거는 리다. 그래서 건곤감리 가지고 4개 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감, 리. 이렇게. 하늘, 땅. 요건 물이고, 요건 불이잖아요. 요거는 연못이고, 요것은, 우레고, 요것은 바람이고, 요것은 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8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여기서도 또 나누면 이렇게 또 나누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64개가 또 되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게 나오죠, 이제.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8괴죠, 8괴. 8개의 괴에서 4개의 괴를 건곤감리를 빼가지고 갖다 놨죠. 지금 이걸 이제 사람으로 만약에 본다면, 사람의 삶으로 본다면, 이게 이 건곤감리, 건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이름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건 하늘이라고 했고, 요건 못이라고 그랬고, 이거 연못이죠? 이거는 불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우레라고 그랬고, 요건 바람이라고 그랬고, 요건 땅이라고 그랬고, 요건 산이라고 그랬고, 요건 이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양이 3개나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음이 밑에 2개 있잖아요. 큰 딸, 작은 딸, 요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들 하나 있으니까 이게 막내 아들 같은 경우지. 요거는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요게 중간에 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막내 딸. 네? 요거는 막내 딸이 아니고 제일 크니까 장녀지, 장녀. 요거는 장남. 요거는 둘째 아들. 요걸로 봐야 되니까 막내 아들, 이렇게 막내 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겼어요. 근데 음양으로 나눠지더니 사상으로 나눠지네. 8개로 나눠지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계속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자라고 했고, 여기 여자가 셋이나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요건 남자가 셋이나 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죠. 어? 반대로 또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살아가다 사실 이제 세상을 마감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에서 점점 시간이 경과됐으면 뭐가 많아지죠? 음이 많아지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경과될수록 양이 많아지죠.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죠? 그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여성화 되는구나. 여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남성화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뭐 사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건곤 감리 네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음이 6개, 양이 6개, 정확하게 음과 양이 똑같고, 음과 양, 요 궤도 똑같은 궤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숫자가 6대 6으로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음과 양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어떤 집에 아들 둘 낳으면 어떤 집엔 딸 둘 낳고, 어떤 집에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으면 어떤 집엔 딸 둘에 아들 하나 낳는. 그래서 이게 조작하지만 않으면 그냥 음양이 딱 맞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한 거죠. 우리 수원시 인구가 지금 120, 보통 한 5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요즘 재건축하냐고 조금 빠져나가가지고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125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한 5만 명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빼면 한 120만 되는데, 120만에서 여성 60만, 남성 60만, 거의 비슷해요. 몇백 명 차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비슷해요. 요즘에 성비를 조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음양이 이렇게 쫙 맞아갖고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지금 이제 오늘 태극 강의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극이 무극이야. 무극. 혼돈이야. 질서가 생겼어. 그 태극이 됐어. 태극이 됐는데, 음양으로 나눠진 게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4상이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64개가 되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각각 갖춰져 있다는 거야. 하나의 태극이. 지금 건곤감리 뭘로 만들어지든, 뭐 형제로 만들어지든, 뭐 오행으로 만들어지든, 다 따져봐도 각각 갖춰져 있다는 거야. 하나의 태극으로. 각각 다 하나의 태극으로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떴어. 달은 하나야. 모든 하천에 강에 모든 물에는 다 뭐가 뜹니까? 달이 뜨잖아요. 달빛이 뜨잖아. 달빛이 빛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였지만 쫙 퍼져나가서 모든 게 각각 갖춰져 있다는 거야. 하나의 태극이 갖춰져 있어. 여기는 뭐라 그래? 통째로. 우리가 왜 통째를 가져와 뭐 그러잖아요. 하나야, 그냥 하나. 통째라는 게 통째를 가져와 이러잖아요. 하나의 태극이다 이거야. 통째가 하나의 태극이다. 하나의 태극에서 이렇게 나눠졌어, 음양으로. 그 다음에 사상으로 나눠지고 8개로 나눠지고 24개 쫙 나눠진단 말이야. 하나로서 뭐든지 다 나눠졌다는 거야. 하나로서. 각각 태극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다 뭘 갖고 있다?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는 거야. 우주로 보면 모든 그 별들이 하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뭔가 별이 다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정도는 이해했지만,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아주 재미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불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건 육아잖아요, 육아. 육아의 핵심이 이제 주역이고, 주역에서 나오는 게 태극인데, 이 불교 사람들은, 불교는 이 주역을 배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타노 스님이라는 아주 뭐, 걸출한 스님이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 타노 스님이 그 육아의 공부를 먼저 하고, 육아 공부를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이 주역까지 다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보니까. 아니, 그분이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가장 육아의 그 가장 핵심이 이제
주역인 것처럼 불가에서는 가장 핵심이 이제 계속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어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한 거지. 화엄경에 유사한 게 있는 거야. 와, 야, 이게 주역하고 화엄경하고 이게 다 하나로 다 회통되는구나.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거 여기다 저기다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도 내시고 막 하셨더라고.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게, 이 혼돈, 이게 무극이라는 게 마치 무심이라는 게 무심.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은 태극이 하나의 마음이고, 무심은 무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의 이제 태극이 생겼어. 그 일심이라고 마찬가지. 이거 법신이라고도 해석하는데, 법이라는 건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진리. 진리의 몸이지. 이 진리의 몸이 하나가 이제 처음에 없었다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화신이 되는 거야. 화신. 응? 화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이게 살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없었어. 그러다가 생명이 됐어. 쫙 퍼져나가잖아. 이게 마치 엔트로피 법칙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생멸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미리 써놨습니다. 생멸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낳고 죽고. 우리의 몸 한번 보세요. 세포가 무지 많은 세포들이 순간적으로 태어나고 순간적으로 죽잖아요. 끊임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으면 이제 뭐 죽는 거지 뭐. 그러나 죽는 만큼 생기는 게 또 많이 있으면 바로 죽진 않죠. 이쪽으로 향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엔트로피 법칙과 똑같다는 거지. 어? 살고 죽고 하는 게 쫙 하면서 이게 전부 퍼져나가는 거야. 쫙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질서한 쪽으로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연력학제 2법칙이잖아요. 무질서한 쪽으로. 질서 있는 곳에서 질서 없는 쪽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야. 시간이 경과되면. 어? 이거는 불가역이라는 거야.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화해서 물리학적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환멸, 이게 여기 혼돈에서, 그러니까 무국, 여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심에서 일심에서 생멸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야. 끊임없이 살고 죽고 가는 거지. 흩어지어 가는 거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보세요. 요거 나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잉크가 여기 떨어져 갖고 여기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똑 떨어져요. 여기 잉크가. 예? 시간 지나면 여기 잉크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질서에 있던 게 떨어지면서 확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다 이 생멸이 되는 거지. 이게 다 퍼져나가서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지. 요걸. 근데 이것을 그 떨어지는 화면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 다 퍼졌던 게 쫙 해갖고 쫙 들어가잖아. 본질적으로. 예? 본질적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 원래 있던 자리로 쏙 들어가잖아. 화면을 거꾸로 돌리면. 그것처럼 생멸했던 게 모든 것이 하나에서 쫙 퍼져나갔다가 이것을 다 수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렴. 이게 수렴하는 과정이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진여라는 거예요. 진여. 오리지널이지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 멸한 것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환멸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진여야.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어떤 그 핵심이 쫙 퍼져나갔다가 다시 쫙 돌아오는 거지. 이게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화엄에서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 응? 우주관 이런 것들이 육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다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만유지 만유.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지. 완전히 돌아오는 거지. 그 멸했던 게 다 돌아오는 게 환멸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진여다. 진여 쪽으로 다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태극과 이순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가 순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50대까지는 나름 이제 막 제 이상에 안 맞고 막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상에 맞추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 근데 이제 이순이 됐으니 이제 60이 됐으니 귀가 순해지는 나이가 됐으니 제가 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 10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면 10인 10색이라고 그러잖아요. 10명이면 10가지 색이 있고 100이면 100색. 100명이면 100가지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퍼져나가면 지금 80억 명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 하나로 딱 모으면 태극과 무국으로 오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색깔이 있다. 근데 그걸 다 잘 따져보면 통째로 보면 하나의 태극이다. 각각 하나의 태극이 다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통째로 하나의 태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옳으면 상대도 올 수 있고 내가 틀리면 상대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얘기가 되든 이제 귀로 좀 듣고 다 이렇게 수용하자. 이제 수렴하는 이제 시간이 됐고 이제 수렴하는 때가 됐. 지금까지는 내가 막 퍼뜨려 가지고 뭔가를 이제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순이 됐으니 그걸 다 수렴하는 단계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 있고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꾸로 통째 일태극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 못할 게 없다. 수렴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고통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를 한번 태극을 한번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자기를 보면 화가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특강 할 때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